마이크를 써서 마이크 때문에 마스크를 써서 잠시만요. 와. 화장을 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네. 굉장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뭔지 알 겁니다. 네. 그래서 엄청 무너지고 있고 무너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독해 원리 1에 해당되는 이 자료를 함께 살펴볼 거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첫 단락의 포인트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친구들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무슨 이야기신지 아실 겁니다. 첫 단락은 지문 전체의 어떤 효율적인 독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빠른 독해, 그리고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읽는다라는 것과 찾는다의 차이예요. 그 의미의 차이, 느낌의 차이를 첫 단락에서는 확실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단락은 그냥 지문을,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첫 단락에서 제시되는 어떠한 단서들을 찾아낸다의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글을 읽는 것에 압박이 있고 하나하나 글자를 제대로 읽어야 된다라는 무서움이 있는 친구들일수록 오히려 첫 단락에서는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단서가 분명하게 있어야지만 첫 단락에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캐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세 지문은 정보가 많을수록 원하는 정보들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기초적인 문장 독해하는 방법들도 다 알려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첫 단락의 성격이고요. 그 첫 단락에 어떠한 단서들이 있느냐, 그걸 빠르게 찾아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그 활용이 자, 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쓸게요. 단서가 있어요, 첫 단락에서. 근데 우리가 이 단서를 눈으로 인지를 하겠죠. 눈으로 인지를 해요.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뭐, 작은 따옴표로 어떤 키워드를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필자의 물음을 통해서 예측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글자 자체를 읽기 들어가기 전에 첫 단락 전체를 보고 이런 것들이 있네라고 인지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런 것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면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하나의 단락이 몇 문장 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단락이 어떤 사이즈로 되어 있는지 정도 보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단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예측할 거예요. 예측을 하는데 이 예측을 하는 거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백문특강은 선생님들도 듣고 수능생들도 듣고 학원 관계자도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강의 들으라고 제가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녹화를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다른 강의인데 제가 했던 표현을 그대로 농담까지 따가지고 하신 선생님이더라고요. 뭐 그건 다시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갑자기 예측에 대해서 하다가 생각났어요. 근데 이 예측에 대한 것이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예측을 한다라는 게 뭔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예측을 뭘 할 거냐? 지문의 흐름을 예측할 거냐? 그러면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는 게 과연 독해 속도와 선택지에 결정적인 도움이 돼야지만 그 예측이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예측이 그냥 지문이 이렇게 구성됐어요? 얘 수준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열거예요. A랑 B가 나눠져요.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이거 안 돼요. 그건 누구나 알아요. 그거는
이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이도 다 알아요. 요새 초등 독해라는 책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초등 독해라는 책에도 그거 다 나와요. A와 B 나누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구나. 그거 보는 거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예측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문을 봤다고 하면 어떻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예측했다라는 건 독해를 어떻게 했을 거라는 전략이 구체적으로 짜여져야 돼요. 그래서 강약 조절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다시 한번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선택지로 연결돼야 돼요. 선택지로. 내가 첫 단락이나 혹은 지문 전체의 구조를 보고 답이 되는 선택지는 이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강조할 때 하나만 더 예측을 하면, 더 강조를 하면 예측을 할 때도 똑같아요.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알려주면 공식을 외워요. 범주와 속성의 바꿔치기 하면 그 공식을 안다고요. 아, 선생님, 범주랑 속성을 바꿔치기 할 것 같아요. 혹은 오늘도 하겠지만 주장형 지문은 요새는 첫 단락 마지막에서 많이 나와요. 혹은 대전제에서 많이 나와요. 요 예측까지도 우리 수강생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측을 실전에서 못하고 차이가 생기느냐? 그 부분을 고민해 봤어요. 차이가 없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못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더 유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왔는데 완벽하지 못할까? 정말 더 잘하는 친구들은 이걸로 훨훨 나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는 거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지까지 예측하는 친구들은 다 잔상을 남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환원하면,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면 똑같은 문장을 보고서도 어떤 키워드를 캐가고 어떤 키워드를 임팩트 있게 가져가고 어떤 키워드를 메모라이징을 하느냐가 결국에는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문장 독해나 문단의 핵심 키워드 잡는 게 같이 결합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냥 글을 읽고 무엇과 관련된 글이냐, 이거 무슨 얘기지?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최대한 단서들을 찾아서 예측을 하고 선택지나 혹은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뚜렷한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뚜렷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고의 습관까지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고의 습관은 무슨 얘기냐면, 예측을 할 때 틀려도 좋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흐릿 이게 아니라 요거 나올 거야. 이 지문은 두 개로 쪼개지니까 여기랑 이거랑 바꿔치기 선택지 나올 거야.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더 무언가를 깨우쳐요. 그러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하실 때 보다 더 또렷하게 사고하고 예측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습관을 조금 더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금 느려도 좋아요. 사고하는 건. 그러나 내가 시간을 쫓겨서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나중에는 여러분들께서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다. 제가 얼마 전에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할 때 리트도 최근에 되게 어려워졌어요. 리트도 이젠 지문만 잘 읽어서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선택지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리트만의 방향이 뚜렷해졌고 그 다음에 피셋만의 성격이 뚜렷해져서 이제는 정말 사고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안 보이시죠? 요거까지만 하고 도덕과 무관하다 라는 진술이 있고요. 부도덕하다 라는 선지가 있어요. 같나요? 다르죠? 순간적으로 이게 빠르게 도덕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부도덕하다고 추론할 수 없네? 빠르게 연결을 확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학생 너무 뿌듯하다. 잘했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바르게 연결이 안 되고 사고가 꼬이는 거예요. 지문에서 애써서 근거를 찾았는데 근거를 찾고 선택지를 갔는데 얘랑 얘가 매칭이 되려면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요구하는 이 의미들이 요구하는 연결의 사고를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문과 선택지의 연결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피셋이 요구하는 사고라는 것도 역시 지문과 선택지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백문 특강에서 모든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백문 교재를 활용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되는 건 내가 답이든 혹은 답이 아니든 특정 선택지를 판단할 때 내가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남들과 다르게 판단되거나 혹은 내가 바로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을 때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그거를 정리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지문만 연습하시면 안 되고 지문과 선택지 간의 연결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사고의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지문을 보고 특정 문장의 근거를 찾아서 그게 왜 이렇다는 건지 1초 만에 확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과 무관하다라는 것이 부도덕하다라는 걸 했을 때 띵 했다. 그럼 뭔가 원래 피셋이든 인적성 검사에서 원하는 그와 같은 선택지의 사고의 방식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언어일지든 아니면 제가 엑셀이든 뭔가 이런 것들을 차차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피셋은 유형이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유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백문 교재를 하면서 선택지에 대한 판단과 사고에 대한 생각들까지 같이 결합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의 경향, 이 사고 너무 중요하다. 그런 거 자랑하고 싶네요. 아우 잘했어요. 근데 뭐지? 그 관계자분이랑 얘기하면서 리트 어렵다고 하시길래 우리 학생들 중에 리트 그냥 막 본 친구들 있었거든요. 쉬웠다는데요? 해서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부르셔서 정말 쉬웠냐고 하셨는데 잘 봤는데요? 이렇게 네, 진짜 잘 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잘 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문을 읽으면서 선택지에 대한 예측 그리고 선택지에서 포인트를 잡았을 때 바로 선택지와 연결했을 때 그 사고의 격차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 띠띠띠 이런 게 없고 이거 그거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볼 때 왜 띠 이런 느낌이죠. 이럴 때 있잖아요.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선지가 바로 정리를 바로 해야 되는 그런 선택지들이에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를 정리하시기 시작하면 오릅니다. 반드시 오르고 그 선택지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따라서 최근의 경향은 언어 이해보단 추리 논증과 우리의 시험이 조금 더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진짜 첫 단락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첫 단락
첫 단락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보시면 첫 단락에는 이렇게 중요한 단서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첫 번째는 지문 전체에 소재가 있는데요. 이 소재는 모든 지문에 있어요. 모든 지문에. 그래서 어떤 지문을 읽을 때도 1번 동그라미에 있는 소재는 항상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부분은요. 자, 요거는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에 은는 이가 혹은 을이라는 목적어를 통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그 소재를 확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것과 관련된 글이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그것과 관련하여서 그게 중심 소재라는 것을 인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예시 1이 있고 예시 2가 있는데 우선 예시 1에 한번 볼게요. 항상 문장이 길수록 여러분들이 문장을 잘못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조선시대에는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있는 종묘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한 문장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 끝은 어떻게 빨리 볼 수 있나요? 마침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면 되죠. 그쵸? 보시면 지금 이 문장의 마침표는 행했다 하고서 뒤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문장을 너무 처음부터 힘주어서 앞부분부터 꾹꾹 눌러서 가게 되면 비효율적인 독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문장이 길수록 중요한 의미는 문장의 끝에 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부분보다 뒤에 부분에서 의미를 잡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 피셋 지문이죠. 최대한 제가 최근 거 넣어놨어요. 올해 거잖아요, 올해 거. 그죠? 자, 그래서 이 지문에서도 보시면 항상 앞부분에서는 무엇과 관련된 글인지부터 가져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지? 이해한다. 이게 아니라 첫 문장에서는 그냥 소재만 가져간다. 소재만 잡아가면 끝인 거예요. 무엇과 관련된 글인지만 정확하게 인지하면 끝인 거지 더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더 꼼꼼하게 읽지도 말고 더 가져갔다면 그럼 비효율적인 독해. 욕심을 버리세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뭘 주고 있습니까? 얘 주고 있죠. 게다가 또 뭐 줘요? 한자까지 줘. 한자 어는요. 여러분들 강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치예요. 그 키워드 자체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봐도 이미 일무와 관련된 글이구나. 누군가는 보고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단서를 통해서 먼저 보고 들어가면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누군가는 그 지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일무 요거 딱 보면서 일무랑 관련된 글이네?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첫 단락에서는 어느 정도 힌트와 그 다음에 강조점,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덜 읽어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줘야 그래야 속도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사실 첫 번째 문장에서 가져갈 건 소재밖에 없는데 굳이 여기를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있는 종묘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크게 지냈으며 그때마다 종묘 이렇게 열심히 읽을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열심히 읽으면 압도돼요. 지문에 압도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가 실전에 가게 되면 앞부분에 있는 정보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각각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각각 달라요. 그렇죠? 뭐 싫어해요? 소재 중에? 과학 지문? 뭐 싫어해요? 철학을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철학적이잖아. 아니요. 뭐 제일 싫어요? 과학 지문? 근데 과학도 과학 나름이죠. 뭐 생물도 있고 지구과학도 있고 물리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 첫 문장에서
과학과 관련된 소재라든지 철학과 관련된 소재가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압도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역사 지문이 나오게 되면 뭔가 시간적 흐름이라든지 왕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거기를 다 밑줄 쳐야 된다는 압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단락에서는 그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게 중심 소재. 무엇과 관련된 글인가? 그것만 심플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이미 생각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조선시대에는 이런 게 있고 국왕, 왕비, 뭐 종묘 막 있으면 왠지 종묘가 나올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단락이 아니다. 첫 단락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소재가 뭐냐, 무엇과 관련된 글이냐 그 생각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효율적 독해를 잘하려면 딱 하나예요. 생각이 심플해야 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심플하고 뚜렷해야 돼요. 내 사고가 명확해야 돼요. 내가 이 단락에서 뭘 잡고자 하느냐? 나 뭘 볼 거야? 이게 뚜렷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똑똑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하다 보니까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지문을 굉장히 빠르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기억해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선택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한 건 알겠습니다만 그 정보들을 다 가져가려는 압박 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올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일단 첫 번째, 선택지 분석이 안 된 거예요. 답이 되는 선택지가 지문의 유형에 별로 달라요. 이런 지문의 유형은 이런 선택지가 답이다. 인데 항상 언젠가는 뭐라 그러지?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 라는 막연한 분석 때문에 다 밑줄을 치시는 거예요. 장소가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 상황 판단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상황 판단에서 여러분들 지문 독해할 때 처음 보는 것 같은 단어들 막 탁탁탁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죠. 그거랑 언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에 힘주는 거랑 언어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단어들의 선택지 나올 것 같아서 밑줄 치는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이 길어지는 건 첫 단락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정말 효율적 독해에서 승부처고요. 그리고 첫 문장은 조금 천천히 보면서 무엇과 관련된 글이구나, 일무와 관련된 글이네 생각하고 가시되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밑줄 막 쓸데없이 이렇게 치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제도 제가 진짜 예뻐하는 친구가 저랑 클리닉을 했었는데 밤에 엄청 혼나고 갔어요. 막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글 읽으면 안 됩니다. 특히 첫 단락은 꼭 필요한 단서에만 쳐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무라는 춤을 추는 의식이다. 만약에 가지고 가려면 일무가 뭔지 모르니까 일무가 뭔지 정도, 일무라는 것이 춤을 추는 의식이네? 풀어 써주고 있죠. 그러면 저라면 그냥 춤을 추는 의식, 일무와 관련된 글이네 정도만 가져가고 빨리 넘어갈 것 같아요. 일단 소재를 잡는 거다. 일단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 1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예시 2 한번 볼게요. 예시 2도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별표 일단 해주시고요. 일단 소재만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렇게 봤을 때 국왕의 부모에 대한 제사를 국가 의례로 거행했다.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는 국왕의 부모에 대한 제사였어요. 근데 하지만 했으니까 어떤 문장이 더 중요해요? 뒤에 문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뒤에 문장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하지만 국왕의 생모가 후궁이라면 아무리 왕을 낳았다고 해도 그에 대한 제사를 국가 의례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소재를? 후궁에 대한 제사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을 통해서 이렇게 무게중심을 틀어주면 뒤에서 잡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까지는 힘주어서 읽어주면서 소재를 잡는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소재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예시 3으로 한번 넘어가면 아까 여러분들께서 푸셨던 지문과 이제 연결됩니다. 우선 예시 3에다가 주인공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장 자체에서 물음표가 던져져 있는데 물음표에다가 별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음표는 항상 필자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필자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첫 단락에서부터 긴장을 빡 해주고 그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는 느낌으로 독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 자체가 이 지문 전체의 핵심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컴퓨터 매체에 의존한 전자심의가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가져올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에 대한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서술할지 부정적으로 서술할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답하면서 그렇게 예측하면서 글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은 무엇과 관련된 글입니까? 중심 소지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까 요거를 어디다 놨더라?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거 읽으실 때도 이가, 은, 는에서 중심 소재가 있어요. 은, 는, 이가. 그래서 여기도 전자심이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수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심의와 관련된 글이구나.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게 결국에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러면 정말 그럴까? 그러면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지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손 들어 봅시다. 긍정으로 계속 서술할 것이다. 부정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그렇죠? 네, 똑똑하네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부정적으로 서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아마 필자는 전자심의가 민주적 정치의 발전을 가져오는 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거나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얘기할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고 이 지문에서 다른 소재가 나와도 결국 뭘 설명하기 위한 글이에요? 전자심의를 설명하기 위한 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대면심의가 갑자기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글을 잘못 읽어버리면 전자심의 블라블라, 대면심의 블라블라 잘못 정리할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필자는 결국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전자심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대면심의의 비교를 통해서 수사법에 불과한 거예요. 수사법을 통해서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국에는 얘의 특징을 부각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주인공은 얘예요, 전자심의. 뚜렷하게 비교형인 지문은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것도 첫 문장 안에 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중심 소재는 앞에서 잡고 시작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예시 3번 때문에 소재를 확정하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아까 보셨던 첫 번째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자, 게다가 두 번째 문장에서 뭐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실험한다 그랬죠? 그럼 결국에 필자는 전자심의가 이 민주정치에 도움이 돼야 안 돼? 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그걸 밝히고자 하는 게 이 실험과 이 지문의 목표인 거예요. 그걸 까먹었으니까 다른 대상들이 나왔을 때 정신을 빼앗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자, 여러분들께서 2012년도 기출문제 2번이라고 써놓으시고요. 그
뭐랑 비교해 주시면 되냐면 기초인문 강의 때도 한번 했었는데 조선시대 장병전술 있어요. 장병전술. 네, 장병, 단병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은 어쩌고 조선시대 장병전술은 블라블라블라 그 기억나죠? 일본은 블라블라 이 지문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이 글의 중심 소재가 조선이구나 라는 걸 잡고 출발한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를 딱 봤을 때 당황을 안 해요. 이건 조선이니까. 근데 그 중간에 조선이랑 일본이랑 막 비교하니까 조선은 이렇고 일본이랑 이러니까 이게 비교하는 게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선택지엔 비교하는 게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어떨 때 비교하는 선택지가 나오는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는 선택지 분명히 나오고 그건 지문의 유형과 연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이 항상 이 지문을 읽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 하니까 제 국민학교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저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오랜만에 어렸을 때 일기장을 꺼내보니까 진짜 국민학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세대잖아요, 그죠? 네, 국민학교 때 그 기준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애들 모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 초등학교 때 일기장에 그렇게 써있어요. 선생님이 누군가를 예뻐하나 보다. 걔만 기준을 시킨다고. 그래서 사랑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떠올랐습니다. 기준을 하고 싶었던 지문 전체의 첫 문장이 기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심의에서는 이렇고 대면심의에서는 이래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음 문장에서. 이 문장을 읽을 때도요. 아무리 다른 대상이 나온다고 해서 대면심의를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첫 단락에서부터 뭔가 정보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A는 이렇고 B는 어떻고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첫 단락은 정보를 정리를 할 수 없는 단락입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냐? 필자가 이걸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지 뉘앙스만 잡아주는 거예요. 뉘앙스. 그 뉘앙스는 뭐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큰 틀만 잡아주는 거지 이걸 다 정확하게 잡아줄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오히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실험이 있었다는 거고 다음 문장에서는 하나의 실험에 따르면 전자심의에서는 해서 는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는이라는 보조사가 제가 대조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범주를 만들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A는 하면 또 다른 B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었고 그래서 A는 이랬지만 오히려 B에서는 이랬다. 그래서 뭔가 A가 없었던 장점이 B에 있나 보네. 그거 정도만 읽고 빠르게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아직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지는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필자가 이 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할지는 두 번째 단락 마지막까지 가야지만 알 수 있으므로 빠르게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더 이렇게 크게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문의 유형 때문인데요. 지문의 유형 뭡니까? 그렇죠. 주장형 지문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필자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면 주장형 지문처럼 크게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크게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주장형 지문. 자,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지문 분석에다가 주장형이라고 써주시고 여기 설명형이라고 잘못되어 있는데 주장형이라고 여기만 주장형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비교 대상 A, B 중에서 둘 중에 주인공이 명확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둘 중에 A가 명확하게 대상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중심으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지문은 주장형이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읽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한번 보시면 인터넷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문장의 항상 주어 부분은 놓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단락이 인터넷은 이라고 했을 때 뭘 연결해야 되냐면 얘가 대면심의인지 전자심의인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뭐예요? 전자심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끈을 놓아가면 안 돼요. 두 번째 단락을 딱 갔을 때 첫 번째 단락에서 내가 봤었던 중심 소재랑 그 사고의 끈이 놓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은 이라고 시작되는 순간 전자심의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다. 자, 근데 저는 이런 지문을 크게 읽을 때 주어랑 수어를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인터넷은 이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러한 인터넷이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가 사고가 더 빨라지면 그 다음 문장을 처리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아, 대면 심의 말고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심의와 관련된 글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심의가 이런 장점이 있긴 하는데 필자는 아마 뭔가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얘기는 마지막 단락에서 하겠구나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하지만 다른 실험은 대면 심의 집단이 질적 판단을 요하는 복합적 문제를 다루는 경우 전자심의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저는 이 문장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친구들은 이 문장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문장의 주어 자체가 대면이죠. 그러니까 대면을 중심으로 처리한다고요. 그러나 이 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전자심의니까 전자심의만 생각하면서 온 친구들은 질적 판단을 요하는 복합적 문제를 다루는 경우 이 경우에 단점이 있다는 거네? 요렇게 처리하고 넘어가겠죠. 이해가 됐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하지만 이전에도 인터넷은 이런 장점이 있는데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단점이 있다는 거네. 이런 뉘앙스로 읽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네. 요렇게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뭐 하는 경우에다가 별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뭐 하는 경우.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뭐 하는 경우. 피셋이라면 뭐뭐 하는 경우, 뭐뭐 하는 때 이런 조건에서 선택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조건이죠. 특별히 어떤 이럴 때에는 달라라는 거니까 여기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질적 판단을 요하는 복합적 문제를 다루는 그 경우가 그 다음 단락에서 분명히 나오겠죠. 그쵸? 분명히 그 다음 단락에 나오겠죠. 구체화해서 나오겠죠. 이거 이제 추론형, 최근 유형이라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질적 판단을 요하는 복합적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구체적인 사례로 그 다음 단락에서 나오겠죠. 그거를 찾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게 올해 경향이에요. 올해 2020년 18년도부터 18, 19, 20년 3개년에 후공 문제를 비롯한 우리 알 수 있는 것에 해당되는 추론형 문제의 답이 되는 선택지 원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홍보 하나 월요일 날부터 하게 돼. 네, 기본 강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딱 머물러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답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면서 세 번째 단락에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지 한번 연결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죠? 정치적 영역이 나오죠. 그리고 그거를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복합적 성격의 쟁점, 도덕적 갈등 상황, 최종 판단의 타당성 여부 이런 것들이 복잡한 문제들과 깊이 관여되어 있다. 이런 식의 진술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피셋 지금 최근의 경향이라면 요걸 주어 부분으로 빼면 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셨죠?
그렇죠? 근데 정치적 영역의 심이라는 단어는 너무 대놓고 나오니까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뭐 도덕적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뭐 최종 판단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의 경우 요렇게 선택지를 빼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는 이런 키워드들이 선지화가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되게 지엽적이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런 차이들이 있죠. 우리 소수집중서 팔 때는 요거 연습을 좀 했으니까 이제는 좀 보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락 간의 연결인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전자심의를 잡았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첫 단락의 마지막에서 전자심의랑 대면심의를 잡았으나 더 중요한 건 전자심의니까 전자심의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넘겼더니 두 번째 단락에서 인터넷이 은이라는 주어로 시작하니까 그거를 연결시켰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다시 한번 그 단락 마지막에 복잡한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 특수하다라는 거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런 특수한 경우가 뭔지가 궁금하니까 그걸 또 넘겼어요. 그거를 또 연결시켜 주니 정치적 영역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너무 다 모든 걸 가져간다가 아니라 심플하게 덜어줘야지만 키워드를 뒤로 넘겨 해야지 추론적 독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피셋은 요새 단락을 따로따로 읽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연결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조합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를 딱 남겨서 그 다음 단락으로 패스해주고 그리고 또 그 단락에서 또 중요한 정보를 남기고 그것에 대한 연결을 그 다음 단락으로 넘겨주는 형태로 가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지문 전체가 뭔가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또 하면 정치적 영역의 심의가 뭔가 특별하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결국 뭘 강조하죠? 어떤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나요? 그거까지만 하면 끝나죠. 그렇죠? 사회적 자본이나 신뢰, 책임의식 요런 키워드를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단락 마지막에 보면 서로 간에 신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 결과에 대해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어야 되고 이런 바탕 위에서만 분별력 있는 심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하지만 회의적이에요, 필자가. 인터넷 공간에서는 한데 이게 결국 전자심의와 관련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게 확보되기가 좀 어려워. 난 좀 회의적이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읽었다고 얘기하려면 지금 우리가 찾았던 키워드들이 뭔가 쫙 연결된 듯한 느낌으로 와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지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선택지로 한번 갈게요. 자,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볼 때 주어 부분을 끊어보면 조금 더 어떤 선택지가 매력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1번에 보면 전자심의는 한번 끊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대에는 질적 판단을 요하는 복합적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이렇게 3번 인터넷은 이렇게 4번 정치적 사안을 심의하려면 여기 자, 그 다음에 5번 불확실성이 개입된 복합적 문제에 대한 정치적 결정에서는 이렇게 5번 이렇게 보니까 나는 대면 심의랑 이거 막 비교해서 읽었는데 그런 선택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럼 잘못 읽은 거예요. 결국에는 전자심의와 관련된 글이라는 게 선택지만 봐도 명확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답이 되는 선택지는 1번이긴 하거든요. 자, 한번 잠시 볼게요. 전자심의는 내밀한 내용이 표출된다는 점에서 문장의 끝이 항상 중요해요.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로 끝나요. 신뢰라는 단어에도 동그라미 칠게요. 핵심 키워드까지 다 들어갔죠? 증진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신뢰가 확보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번 선택지, 부합하지 않는 선택지로 정답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쉬운 문제니까 그렇고 우리 최근 기출이라고 하면 오히려 2번 같은 질적 판단을 요하는 복합적 문제를 다루는데
그럴 때 어떤 게 더 맞냐, 이것을 적절하게 연결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처럼 대놓고 있는 표현 안 쓸 거고, 우리가 아까 찾았던 그런 표현들, 조금 더 정치적 영역의 심의, 그 다음에 도덕적 갈등 상황, 최종 판단의 타당성 여부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 그런 표현을 쓰면서 선택지를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5번, 오히려 5번 선택지 같은 앞머리가 최근 경향에 따르면 더 매력적인 앞머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최근의 경향에 따른 선택지 보시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큰일 났네, 오늘 우리 친구도 이따가 또 이거 끝나고 경쟁 스터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지만 힘든 일입니다. 이제 마스크가 이게 큰 느낌이죠, 주신 게. 자, 그러면 2번 문제 잠시 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도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학교에, 애기들 학교에 마스크 쓰고 달리기 하다가 쓰러졌다는데, 호흡곤란으로. 제가 쓰러지면, 내가 쓰러지면 신고는 해줄래요? 네. 되게 싫어한다. 네. 잘못된 부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놀랐나 봐요. 혹시 날 업고 갈래? 이런 부탁을 할 줄 알았나 봐요. 네, 절대 그런 부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보세요. 문제 2번도 지문은 주장형 지문인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역시 질문이에요. 질문이 첫 문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제가 주장형 지문을 여러분들한테 맨날 강조하는 거는 조금 이 말이 고급스럽진 않습니다만 쫄지 말라고, 겁먹지 말라고, 아무리 정보가 많이 나와도 쫄지 말라고 주장형 지문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주장형 지문에서는 정보를 막 정리하는 게 없어요. 그걸 통해서 무슨 얘기 하는지만 알면 돼요. 얘가 뭔 얘기하고자 하는지 가장 중요한 맥락을 찾고 가장 강조하는 핵심 전제와 키워드를 찾으면 되는데, 아까 1번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특정 경우랑, 그래서 신뢰랑 책임의식, 이 키워드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특정 경우에 뭔가 단점이 노출되니까, 그러니까 책임이랑 그 다음에 또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좀 어려워.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흐릿하게 읽는 게 아니라 키워드가 책임, 신뢰의식, 복잡한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딱 명확하게 잡혀야 돼요. 이 지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막 갑자기 막 뉴턴의 역학이론 너무 읽기 싫죠. 미칠 것 같아. 아인슈타인, 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사람. 상대성 이론, 막 미칠 것 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문장에서부터 압도되지 말고, 항상 제가 얘기했죠.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알아야지만 되는 거는 없다. 하지만 이 문장을 소화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하기 쉬운 그런 실수는 대답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출되는가 하면 도출된다, 안 된다. 도출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까지 우린 이제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대답해요. 그리고 앞에 뭐에 대한 내용이었는지는 까먹어. 그래서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랬는데 뭐에 대한 내용인지 까먹어. 그래서 이 질문 정도는 의미를 파악해서 뭐에 대한 질문을 얘기했었지? 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두 개의 대상이라는 건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야 돼요. 뉴턴의 역학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도출되는가. 근데 피셋은 방향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기로부터 얘가 도출되느냐? 꼭 이거를 화살표 할 필요는 없어요. 화살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대상의 관계를 얘기하는구나까지를 알려는 얘기지. 으로부터라고 해서 막 또 화살표에서 여기에서부터 얘를 갖고 이거 표시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 두 대상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구나까지는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뉴턴의 역학이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저는 항상 대문자로 치환해 버려요. A는 B로부터 도출될 수 있을까? 이렇게 A라는 게 B로부터 도출될 수 있을까? 도출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예측하는 거. 처음에는 형 어떻게 나올까? 그렇죠. 도출될 수 있는 게 나와요. 도출될 수 있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면 형 계속 얘기해줘. 어떻게 읽을 거야? 그 부분은 약하게 읽어야 돼요. 그냥 정말 도출될 수 있는지만 약하게 읽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측을 한다는 건 대답만 하면 안 돼요. 그러겠네.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문 이렇게 흘러갈 거고 그러니까 난 이렇게 읽을 거야 까지가 돼야 돼요. 그럼 지금 첫 번째 단락은 무조건 그냥 도출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그럼 저라면 그걸 확인을 할 건데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아까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약하게 처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대충 확인하면 안 되겠죠. 서술어를 중심으로 볼 겁니다. 서술어를. 문장의 앞과 뒤를 보면서 서술어 중심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도출되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단락인지 그것만 확인하고 빨리 넘어가겠죠. 왜냐하면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A는 B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략상 B를 더 힘주어서 읽고 즉 두 번째 단락을 더 힘주어서 읽고 두 번째 단락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왜 도출되지 않는다고 하는지 결정적인 차이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출 안 돼. 이건 결론이에요. 결론. 도출 안 돼. 도출 안 되는 결론이에요. 이거는 너희들 다 알지? 이래요. 그게 아니라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도출이 안 된다는 거야? 요거까지 세트로 연결해 줘야 돼요. 이게 핵심 전제예요. 그리고 피셋은 이걸 선택지로 만들어. 선택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얘예요. 아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 때 4, 5번 가지고 헷갈렸다. 그러면은 그거 포인트를 못 잡아서 그래요. 주장 강화 약과 논증 문제가 헷갈린다. 그런 친구들은 그 판단의 기준을 못 잡아서 그래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론 다 알아요. 초딩들도 자꾸 초딩님들을 자꾸 소환해서 죄송한데 초딩들이 진짜 잘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들은 빠르게 찾을 수는 있으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면 결론은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느냐. 그걸 피스에서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포인트를 알아야지만 그리고 이거는 뭐여야만 하냐? 키워드여야만 한다. 키워드여야만 한다. 왜 키워드여야만 하냐면 우리는 문장 단위로 인지를 잘 하려면 흐릿해요. 그래서 딱 임팩트 있게 이것 하면서 탁 정확하게 인지를 탁 해줘야 되는데 자꾸 문장에다 밑줄을 치다 보니까 흐릿하게 사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키워드를 남긴다? 이 문장이 중요해 라고 밑줄은 똑같이 쳐도 그래서 어디에다가 방점을 딱 찍느냐가 다르거든요. 그거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까 문제를 푸셨겠지만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잡았던 키워드에 따라서 문제풀이의 접근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한번 또 볼게요. 첫 번째 단락에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뒤를 한번 보세요.
얘가 막 진술들을 생각해보라 그랬는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리지 마세요. 막 이상한 거 막 얘기하잖아. 생각할 필요 여기서 없어.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서술어 중심으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상대성 진술, 이론은 뭐 진술들을 도출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법칙들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도출할 수 있다. 도출할 수 있다를 3번이나 줘요. 아, 도출할 수 있다는 거네. 그리고 지금 보면 N, E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장치예요. 장치예요. 이건 장치예요. 그러면 숫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대문자 이렇게 뭔가 영어로 되어 있고 이러면 이건 뭔가 장치거든요. 얘가 궁금하긴 해야 돼요. 얘가 뭔지는 궁금해야 돼요. 근데 얘 뭐예요? 뭔가요? 뭐예요? 변수, 그렇지. 얘네들은 변수예요. 그거를 첫 번째 단락부터 가져가면 정말 잘한 거고 못해도 괜찮아요. 강조는 두 번째 단락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거슬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걔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뭔가 얘네들이 포인트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이 포인트일 수도 있어. 얘네들이 뭔가 강조점일 수도 있어. 그런 생각들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 이런 점에서 뉴턴의 역학은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처럼 보여. 뉘앙스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런 것처럼 보여. 근데 필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특수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 뉴턴의 역학 법칙이라고는 할 수 없어 라고 하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흐르죠. 그럼 결론은 나왔단 말이에요. 결론은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럼 핵심 전제. 그래서 뭐 때문에 아니라는 거야? 이미 결론 나왔는데 그거 읽고 있을 필요 없죠. 그러면 핵심 전제를 찾아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 한번 쭉 보시면서 다시 보시면서 어떤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지 한번 다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가 남아야 돼요. 자, 뭐가 남아? 두 번째 단락에서, 마지막에서. 그렇지. 변수가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변수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변수가 가리키는 것, 변수가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끝나야 돼요. 이 단락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우리는 이 문장 잠시 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문장 끝에 변수들이 가리키는 것은 항상 문장의 주어 부분을 힘줘서 읽어야 돼요. 변수들이 가리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주의해야 된다에다가 밑줄 한번 칠게요. 의도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죠. 뭔가 강조하죠. 뭔가 이렇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결국에는 변수들이 가리키는 것이 뭔가 포인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론 속에서 변수들이 가리키는 물리적인 대상들이 여기서 가리키는 물리적인 대상과 같은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 이름은 똑같은데 가리키는 게 달라.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서 질량이라고 했다고 해서 여기의 질량과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A에서 B가 도출된다고 볼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문을 읽을 때 결론은 이미 첫 번째 문장에서 끝난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 결론은 끝났어요. 두 번째 단락 읽으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지금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단락 읽을 때 앞에 부분 보면서 아 그래 도출이 안 되는구나 뭐 이거를 생각하면 이미 늦은 거고,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도출 안 된다라는 그 결론은 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끝났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아 변수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출이 안 된다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문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고 어느 정도 되면 다 잘 읽어요. 그러나 누가 조금만 읽고 무슨 생각을 더 많이 하느냐 싸움이죠. 누구는 첫 번째 문장 읽고 이 지문 다 읽고 나서 하는 그 결론을 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 더 피셋이 좋아하는 물리적 대상이 가리키는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 찾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차이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단락은 그 무수한 차이를 만드는 단락이기 때문에 지문 전체의 어떤 장악력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효율적인 어떤 접근과 그 다음에 정말 잘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를 결정적으로 나누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그러잖아요. 잘하는 놈들은 그냥 앞부분만 읽고도 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이거 이런 글이잖아. 이거 읽을 필요 없고 요거 읽으면 되고 답은 이거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힌트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문제 잠깐만 보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선택지를 한번 보시면요. 은을 기준으로 한번 끊어보세요. 이런 선택지도 선택지에 있는 내용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선택지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문장의 틀을 봐야 되거든요. A라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A라는 현상은 상대성 이론으로는 설명되지만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에요. 지금 5번 문장은요. 굳이 앞에서부터 막 매우 빠르게 운동하는 우주선의 구성 입자의 반감기가 길어지는 현상 뭐 여기를 열심히 읽고 괜히 압도될 필요 없고, 어떤 A라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상대성 이론으로는 설명이 되지만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은 특정 현상이 이거로는 설명이 되는데 이거로는 설명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A로부터 B가 도출되느냐 그렇지 않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변수라고 하더라도 각각 가리키는 것이 달라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달라. 그냥 막연히 두 이론이 달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접근하면 5번도 맞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막연히 달라가 아니에요. 막연히 달라. 4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 변수라는 포인트를 생각하고 4번 선택지를 보면 4번이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보셨을 때 질량 속도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질량 속도. 그럼 질량 속도 나오는 순간부터 얘가 변수잖아요. 그럼 얘가 매력적이죠. 그 다음에 또 상대성 이론에 들어가는 질량 속도 동그라미 쳐보시면 둘 다 지금 변수 똑같죠. 이름은 똑같은데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필자의 진술을 강화하는 거니까 필자의 입장과 같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4번 진술은 뉴턴 역학에 등장하는 질량은 속도와 무관하지만 두 개 관련 없지만 상대성에서는 질량과 속도가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단어 자체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리키는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의미하는 바도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니까 4번 선택지는 필자의 어떠한 주장을 강화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변수라는 단어를 힘주어서 읽고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택지를 보는 눈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너무너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쉬운 지문 같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기준점이 되고 최근에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중요한 지문이라서 천천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